4월 24일 수요일 증권사 데일리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대신증권에서는 꼬인 매듭을 푸는 첫 관문, 일본 어닝 시즌 관점에서 풀이해주고 있고요. 대우증권에서는 일본 증시, 부족한 투자와 과도한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국증권은 코스피 반등 모색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신영증권에서는 국내 증시가 아직은 약세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한금융투자에서는 미국의 실적 시즌 중간 점검을 제시해주고 있고요. 우리투자증권에서는 코스피 하락 쐐기 패턴과 상승 다이버전스 가능성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상대적으로 보는 금의 가치 분석해주고 있고요. 한양증권은 대내외 주요 기업 실적 변수에 따른 변동 가능성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네, 데일리 헤드라인 체크해봤습니다. 이 증권사들은 국내 증시, 이번 어닝 시즌을 잘 넘기면 추세적인 반전 가능성 높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코스피의 하락 쐐기 패턴 그리고 상승 다이버전스 가능성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다시 미국과 중국의 지표 부진에 따라서 1910선까지 좀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시장 내부적으로는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고 따라서 아직 좀 반등 시도는 여전히 유효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이 하락 쐐기 패턴이라는 것은 위쪽 저항선과 아래쪽의 지지선이 서로 수렴하면서 이 쐐기 모양의 형태를 띠는 패턴을 설명합니다. 이 패턴은 특히 추세 반전을 시사하기 때문에 좀 주목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 코스피가 이 하락 쐐기 패턴의 전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짚어주고 있습니다. 이 하락 쐐기 패턴이 완성되기 위해서, 즉 저항선의 상향 돌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상승 다이버전스가 좀 곳곳에서 관찰되고 있다는 점 긍정적인 포인트로 짚어줬는데요. 각종 지표들이 현재 좀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시장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매수 에너지가 유입되고 있고요. 또 종목별 상승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패턴의 완성 여부는 결국 거래대금의 개선,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1920에서 1930포인트 선에 안착할지 여부에 달려 있는데요. 현재 1900선에서의 다수의 양봉 패턴이 좀 발생하고 있고 또 상향 돌파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코스피의 분위기 반전 시도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이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중소형주에 대한 선전이 지속되면서 이들에 대한 관심이 재차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 중소형주에 대한 궁금증 함께 풀이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주와 중소형주가 보여주고 있는 주가 추이는 상당히 좀 이례적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대형 경기 민감주들의 실적 부진 우려라고 좀 짚어줬는데요. IT의 실적 모멘텀이 견조하기는 하지만 나머지 대다수의 대형주들 이 실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한국 증시를 대표하던 대형 민감주들의 투자 매력이 감소하면서 이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 자금이 좀 대량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이 코스피의 회복세가 언제쯤 나타날지에 대해서 좀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결국 시장의 관심이 대형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 자동차와 소재, 산업재의 주가가 바닥을 확인했다는 이 시장 심리가 회복돼야 한다고 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이 글로벌 GDP의 반등 그리고 중국발 모멘텀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좀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들 함께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성장성과 실적 모멘텀을 겸비한 중국 소비 관련주, 그리고 미디어와 콘텐츠 등 정책 수혜주, IT 밸류체인을 중심으로 한 전략 여전히 유망할 것으로 전망해주고 있고요. 이 대형주에 대한 투자는 좀 더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우증권에서는 일본과 국내 증시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한일 기업들의 투자 실적을 감안하면 이 한국의 디커플링 해소될 것으로 전망해주고 있습니다. 과거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국내 대표 기업들은 이 환율의 고평가 시기에도 꾸준히 투자를 확대해줬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일본의 움직임은 좀 다릅니다. 일본 기업들의 투자는 현재 좀 부진한 상황인데요. 이 자동차의 경우에는 일본 기업들이 대체로 국내 기업들보다 좀 높은 수준으로 투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기계 업종에서도 일본 기업들의 투자가 지난해보다 좀 회복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반면 일본의 철강과 화학 업종에 대한 투자는 좀 국내 업체에 비해서 부진한 수준이고요. 또 회복세도 좀 더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는 일본 기업들의 좀 우호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이 최근의 투자 부진을 감안하면 당장은 뚜렷한 실적 개선세를 기대하기는 좀 힘든 상황인데요. 앞으로 최근 일본 기업들의 주가 상승 그리고 한국의 증시 소외는 현재 좀 과도한 수준으로 평가돼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분기 실적 공개에 따라서 그동안 부진했던 국내 증시의 회복 함께 예상해주고 있습니다. 여의도 리포트 살펴봤습니다.